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타는 이 자동차. 있잖아요. 이 평범해 보이는 기계가 사실은 우리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거. 오늘 그 진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자동차 소리, 엔진 소리가 싹 사라진다면 뭐가 들릴까요? 아마 타그닥거리는 말발굽 소리랑 사람들 발소리 정도? 이게 불과 14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자, 그럼 자동차가 없던 시절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게 말 그대로 마력, 그러니까 말의 힘에 의존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의 거리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장벽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입니다. 진짜 쉬지 않고 말을 타도 무려 열흘이나 걸렸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차이를. 열흘이 걸리던 길이 이젠 뭐 5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여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공간을, 아니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근육의 힘으로 굴러갔습니다. 내 다리 근육 아니면 말의 근육 둘 중 하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흙길을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요.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건 뭐랄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당연히 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탈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위대한 꿈을 꿨던 최초의 발명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최초의 시도는 1769년 프랑스에서 나온 증기수레였어요. 근데 이게 걷는 것보다 느리고 심지어 브레이크도 없었어요. 진짜 혁명의 불꽃은 1885년 독일의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벤츠의 혁신이 대체 뭐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가솔린 엔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쓰던 증기 엔진은 엄청 무겁고 위험했거든요. 근데 가솔린 엔진은 훨씬 가볍고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힘은 훨씬 더 강력했죠. 벤츠는 이거다, 이게 바로 미래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발명품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시끄럽고 위험한 장난감이네. 그냥 말이 훨씬 낫겠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 덜컹거리는 기계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거죠. 이 비웃음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칼 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가 벌인 106km 장거리 주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대담한 여정은요, 자동차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바로 미래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한 인류 최초의 로드 테스트이자 최고의 마케팅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무대를 저 멀리 미국으로 한번 옮겨보죠. 자동차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남자, 바로 헨리 포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포드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조립 라인 시스템이었죠. 예전처럼 기술자 한 명이 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가 쭉 움직이면 각 작업자는 그냥 자기 앞에 할당된 딱 한 가지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노동자들에게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일당 $5를 줘서 그 돈으로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직접 살 수 있게까지 했어요. 생산의 혁명이 곧바로 소비의 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결과는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12시간이 넘게 걸리던 자동차 조립 시간이 딱 93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생산성이 폭발하니까 당연히 자동차 가격도 뚝뚝 떨어졌겠죠. 그 결과 포드의 모델 T라는 차는요, 무려 1,50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1,500만 대. 이 숫자가 바로 자동차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발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우리 세상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분명히 치러야 했어요. 우선 좋은 점부터 보면 자동차는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었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망을 깔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교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곧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자동차는 대기오염, 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함께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의 거의 절반이 도로와 주차장, 그러니까 오직 자동차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인류는 자동차가 지난 100년간 만들어낸 이 오래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줄여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막고 또 운전하느라 낭비했던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40년 전 인류는 말을 자동차로 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 우리는 과연 다음엔 또 무엇을 대체하게 될까요?